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갖고 온 건요, 갈등 해결 방법으로 mediation, 이게 한국말로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갈등에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판사 앞에서 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조지아 주의 법률 시스템은요, 사람들에게 이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합의를 권장합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매지스트레이트 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몰 클레임즈 코트 같은 경우에는 미디에이터들이 상주에 있습니다. 이게 저 카운티에 소속된 미디에이터들이고요. 먼저 판사가 소송이 진행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어떤 변론을 갖고 판사에게 어떻게 요청하기 전에 우선은 미디에이션을 통해서 조정을 한번 해보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저희가 오늘 미디에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디에이션과 비슷한 유형이지만 알비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알비트레이션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미디에이션이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미디에이션의 정의와 특징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의를 내리고자 하면요, 미디에이션은 중립적인 제3자인 미디에이터가 갈등의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적인 과정입니다. 미디에이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화를 촉진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보라고 권하고요. 하지만 미디에이터는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특정한 결과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미디에이션의 핵심적인 특징은요, 이렇게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참여를 선택하고 강요되지가 않고요. 미디에이터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에이션에 논의된 내용은 절대적으로 법원 기록으로 남지 않고요. 본인들이 원한다면 서로가 이제 컨피던셜하게 비밀을 지키는 조항으로 정해서 비밀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에이션은요, 당사자 간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통의 해결책을 찾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미디에이션의 단계는 이렇게 굽을 지을 수 있는데요. 일단 미디에이션 장에 들어갑니다. 이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디에이터가 상주하고 있는 미디에이션 공간에 가셔서 미디에이션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한 방에 들어가셔서 서로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나는 누구이고 어떤 당사자들이 있는 거고, 당사자들이 데리고 오는 변호사들에게 소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각자가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합니다. 서로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서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서로의 의견을 통해서 나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가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각의 방에, 커커스라고 하는데요. 그 방에 돌아가셔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와중에 미디에이터가 그 방에 각자의 방에 방문해서요, 당사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전달하고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조정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이 협상이라고 하죠. 협상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접점에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이 와중에서 미디에이터는 중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의견들을 슬쩍슬쩍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가능한 의견인지를 한번 도출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요, 미디에이터는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좀 더 긴 합의서, 약식이 아니라 확실히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정해서요, 서로에게 나눠주고 설명하게 합니다. 자, 그럼 알비트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미디에이션과 알비트레이션이 있다고 했는데요. 알비트레이션은 비슷하지만 미디에이션과 다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알비트레이션의 경우는요, 중립적인 제3자, 아까 미디에이터처럼 알비트레이터가 있는데요. 이 알비트레이터의 경우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요, 알비트레이터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요, 법원 판결과 유사합니다. 알비트레이션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보다는 알비트레이터가 갈등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알비트레이터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에이션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에이션처럼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비트레이션의 경우는요, 대개 어떠한 필드에 있거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서로가 갈등이 생겼을 경우 법원에 가지 말고 아비트레이션을 통해서 먼저 해결을 보겠다고 서로 합의하에 그런 계약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계약보다는 전문적인 사람들의 계약을 통해서 아비트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미디에이션과 아비트레이션에 대해서 비교표를 갖고 왔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미디에이션은요, 그 성격은 미디에이션은 협력적이고 아비트레이션은 판결적입니다. 그리고 결과 통제에 대해서는요, 미디에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이 결정하고요, 아비트레이션은 아비트레이터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요, 미디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렇지만 아비트레이션의 경우는 이제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 아비트레이터도 웬만하면 판사나 그 필드에 오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미디에이션은 훨씬 더 빠르고요. 아비트레이션은 빠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아비트레이션의 결과, 절차가 진행되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성은요, 미디에이션은 본인이 정할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공개를 하지 않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는 걸 많이 선호하시고요. 아비트레이션은 비공개로 할 수도 있지만 법원 기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미디에이션은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인 접근법을 활용하고요. 아비트레이션은 확정적이고 보다 구속력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데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미디에이션을 선택해야 할까요? 미디에이션이 적합한 상황은요, 일단은 비용의 절감을 원할 때,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비공개를 원할 때, 관계 유지를 통해서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동료들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요것들을 개선하고 싶을 경우에 많이 쓰이고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보다 창의적 해결법이 나올 수 있어요. 서로가 얘기를 하고 미디에이터가 중간에서 대화를 도출되다 보면 보다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보다 창의적인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트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확정적으로 법적으로 구속 있는 결정을 원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의 선의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술적이거나 법적 복잡성을 가질 수 있을 경우에 아비트레이션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미디에이션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에 대해서 직장 내에서 미디에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어떤 직장에서 A씨가 있고요, B씨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서 업무 분담의 문제로 충돌하고 계세요. A씨는 내가 더 일을 많이 한다. B씨는 내가 일을 적게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이 될 경우에 이 두 분이서 계속돼서 갈등이 이뤄질 경우 팀이 생산성이 저하되고 eventually 궁극적으로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HR 부서가 미디에이션을 제안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유니언도 그렇고 이렇게 직장 내에서도 미디에이션을 많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 미디에이터가 두 사람의 어떤 주장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보고 미디에이터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리고 서로의 주장을 통해서도 어떠한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어떠한 창의적인 방법이 있는지, 접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B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A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의 오해를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뭘 원하는지에 중간 단계인 접점을 찾아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갈등 상황에서 미디에이션 한번 고려해 보세요. 미디에이션은 따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요. 저같이 이제 공인된 미디에이터나 아니면 다른 미디에이터를 통해서도 저렴한 방법으로도 미디에이션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갈등이 있는 당사자와 미디에이션을 하겠다고 요청이 서로가 합의가 된다면 미디에이터에게 연락을 하셔서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